오늘은 새로 바뀐 정책과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또 왜 새로 바뀐 정책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방송이 나간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뭐가 정책이 또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정말 부동산 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저도 보다 처음 봅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시행됐던 정책 크게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시주석 분이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보지 않겠다. 그래서 안정화를 시키고 이제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0월 달에 각 지방 행정구마다 정책들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상하이에서는 외지인 구매 제한을 좀 완화했었고 선수금 비율을 좀 낮춰줬고 또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됐던 정책인데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또 두 가지를 손봤는데요. 취득세 인하가 있었고요.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보통주택, 비보통주택이라는 기준을 취소했습니다. 이 정책은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12월 1일자로 시행이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중국에서는 실행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면 내일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정책은 11월 중순에 발표되고 한 2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월에 이제 집을 구매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이제 계약을 쓰신 분들이 계약을 쓰고 명의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명의 변경을 하고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는 거야 이렇게 심사를 하고 대략적으로 일주일 후에 가서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제 12월 1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나는 세금 내야 되는데 11월 달에 내면 이전 세금을 받으니까 위약금을 좀 내더라도 나는 12월 1일에 가서 세금을 내겠다 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위약금을 내다 보니까 그 위약금 조율하는 것들이 실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신 분들은 다음 이제 투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더라도 12월 1일까지 가서 난 내겠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유예기간 긴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12월 1일에 부동산 교육 중심이라는 데를 갔어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심, 중심은 센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교육 중심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등기소 같은 데예요. 명의도 변경하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도 부동산 교육 중심에서 받습니다. 각 행정구마다 교육 중심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제가 바오산에 있는 교육 중심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12월 1일 실제로 교육 중심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이제 칭푸 교육 중심이었습니다. 12월 1일에 바뀌는 부분을 이제 명시해 놨고요. 제가 진짜 아침 일찍 갔거든요. 아침 일찍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진짜 차 대는데 한참 걸려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고 보니까 벌써 줄을 엄청나게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을 처리를 못하고 이제 번호표를 뽑고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온 거라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교육 중심 같은 경우는 명의도 변경하고 아니면 등기부 등본도 띄고 많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날은 다른 업무가 없었어요. 그냥 다 번호표 뽑고 세금 내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번호표가 유명무실해지고 명의를 부르는 거예요. 명의 변경된 뭐 김미성 하고 부르면 1번 창구 가서 세금 내, 너는 2번 창구 가서 세금 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창구가 세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12월 1일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던 교육중심의 모습이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런지 세금을 한번 다시 취득세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중국에서는 여러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많이 사야 다자녀인 경우 3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택이 하나인 경우랑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취득세 인하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상당히 많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택을 가지신 분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90스퀘어미터 이하면 1%, 90스퀘어미터 초과면 1.5%였는데 이제 면적을 조금 크게 해줬죠. 140스퀘어미터까지는 1%, 그 초과하면 1.5.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완화가 좀 있었고요. 2주택자가 많이 바뀐 겁니다. 2주택자는 예전에 면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3%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40스퀘어미터 이하면 2주택자도 1%예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월 1일자로 세금을 내면 2%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더라도 세금을 절세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140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3%였는데 2%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부분이 인하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하된 거죠. 그래서 면적이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집들이 140스퀘어미터 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1%만 내면 되는 걸로 12월 1일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국에도 보유세가 있어요. 재산세 같은 개념의 보유세가 있는데 이거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집값 70%에 대해서 0.4이거나 0.6%를 내게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상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내고 연속 3년 일하면 면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세율도 높지도 않지만 면제받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세금 중에 하나고요. 한번 면제받으면 중국을 떠나든 타지방으로 가든 상관없이 면제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내가 면제 사유가 아니지만 면제 사유가 되면 환불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12월 달. 지금이 보유세 납부 대상자시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제 양도세를 볼 건데 양도세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이라는 것이 취소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보통은 뭐고 비보통은 뭔지, 짜장면 보통? 짬뽕, 곱빼기도 아니고, 네, 표현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느낌에 비보통은 뭔가 좀 더 좋은 집인가 보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보통주택은 140스퀘어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에 대한 기준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집. 면적이 커도 시골 외곽에 있는 집은 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주택, 비보통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12월 달에 없앴거든요. 그래서 면적 기준만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 기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없애면서 다 보통주택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에서 가장 세율이 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보유한 집들은 다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비보통주택들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다 보니까 양도세가 현격히 주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2년 보유 기간도 예전에는 5년이었어요. 불과 이게 시행된 게 10월 1일부터 5년에서 2년으로 지금 줄었는데 또 엄청나게 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양도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치세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증치세 세율이 높아요. 집값 총액의 5.05%를 내게 되는데 2년만 보유하면 면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5% 내던 것들을 안 내게 된 거고, 비보통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으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5% 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 세금이 다 없어졌다. 개인소득세는 남아있지만 5년 보유하라는 건 유지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보유를 했고 한 채밖에 없다면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면제를 해줬는데 여기서 또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5년이 안 넘은 경우에도 집값 총액의 1%라는 세금이 있지만 이거를 집값의 차액의 20% 중에 낮은 걸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은 아직도 다운 계약서 쓸 수 있죠. 지금 실제로 구매를 하시고서 양도 차익이 별로 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중국에서 살다가 마이너스 피도 있네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케이스라 실제로 마이너스 되신 경우라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소득세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2년만 보유하면 면제되고 그나마도 개인소득세도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도 신경을 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게 파는 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제 집주인들이 팔 때 양도세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한테 네가 내라 양도세였거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내 취득세도 내지만 중고주택을 살 경우에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도 안고 사야 됐었어요. 근데 예전에 양도세가 면제받지 못할 때는 최대 7%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집주인의 양도세를 내가 떠안고 사야 됐었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제 따오소라고 그래서 도착했다는 도자에다가 손 숫자를 써가지고 내 손에 얼마 도착하면 돼 라는 게 이제 집주인이 매도할 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팔다 보니까 집주인은 팔 때는 양도세에 상관없고 다 팔고 제할 거 제하고 나한테 얼마만 주면 돼.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매수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양주택을 선택해야 되나?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중고주택을 사고 싶은데 이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뀌었죠. 웃어도 됩니다. 네. 중고주택에도 2년만 지난 거 그리고 개인소득세도 0으로 만들어서 집주인이 내야 되는 그 양도세가 없다 보니까 취득세만 내고 얼마 안 된 중고주택을 살 수가 있어졌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1% 거의 1%만 생각하면 되게끔 바뀌다 보니까 정말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정책이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10월달 1일 정책 시행되면서 24,000채 거래가 됐고 그거의 여파로 11월달은 27,050채가 거래됐거든요. 44개월 만에 최대치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 다시 12월 1일자로 또 다시 세금 감면과 비보통 주택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이 분위기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네. 돈도 많이 벌고. 왜냐면, 그렇게 집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하락하는 걸 더 이상 보지 않고 완만한 완화 내지는 회복을 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금 정책들을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경기 부양이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서 이제 부동산이 계속 살아나려면 심리까지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계속 지금 경제 공작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마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여하튼 최근에 이렇게 정책이 막 바뀌면서 또다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예전에 알고 있던 건 버리시고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네. 책을 계속 다시 쓸 수 없고 유튜브가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평이 140제곱미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40평 좀 안 되는 느낌이죠?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솔직히 중국 집을 가보면 왜 이렇게 좁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40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30평형대 가보면 구조를 잘 빼가지고 정말 넓게 느껴지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설계하는 건 아직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계 능력의 문제다. 네. 3.3 스퀘어미터가 한국에서는 한 평이잖아요. 네. 그거를 한 4 스퀘어미터 정도를 한 평으로 보시고 하면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평형대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140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한 30평대 초반대나 27, 8평 정도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들한테 집 많이 사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집 많이 사라 정책인 것 같은데 네. 중국 내에는 임대 수요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덤비는 거를 유도하는 건가요? 지금은 어쨌든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푼팡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집을 사서 결혼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채 사거나 이제 작은 집을 보통 사는데 사실 이제 많이 지어놨기도 했고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투자식으로 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 채를 살 수가 없잖아요. 상해시 같은 경우는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 두 채밖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사고 싶어도 제한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풀어줘서 한 채 더 사게.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외지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중국 국적이지만 상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회보험료를 뭐 3년 내야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가구당. 그러니까 이런 구매 제한을 좀 풀어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번에는 좀 많이 완화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대출 금리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사는 수요에 대한 금리만 인하를 해줬었는데 지난번 해줄 때 기존 주택을 사서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연말에 또 기존에 이제 대출을 갚고 있는 분들한테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소비가 살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기준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만큼 그거를 써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자 수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살 수 있어도 막혀있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터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경기만 살아나면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맞고 사실은 이런 조치가 있은 다음에 폭등이 일어나는 게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는 가정은 깔리긴 하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풀었으면요 집을 보지 않고도 그냥 나 저 집을 뺏기식으로 지금 사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0월 달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지금 12월까지 지금 3개월 연속 이어져 가고 있어서 이제 매스컴들에서나 아니면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봐도 약간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땅이 국가 거다 보니까 땅을 경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경매했던 이제 땅값이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할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가격이 오를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2025년에는 또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이게 단지 뭐 중국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서 지금 오른다라고 보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